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12-6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조금 더 우리가 양자화학 시간에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여기는 반응물, 여기는 생성물이고요. 여기에 전이 상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Y축은 에너지인데요. X축은 그러면 뭘까요? 흔히 이 X축을 우리가 반응 좌표라고 합니다. Reaction Coordinate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반응 좌표라는 놈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쉬운 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2 분자가 있어요. 그 해리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H가 있고 다른 H가 있고요. 두 개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얘가 R에 따라서 에너지가 바닥 상태의 경우 이렇게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놈을 반응물, 요 놈을 생성물로 보고 자 H2라고 하는 애가 두 개의 H가 되는 반응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반응물, 여기가 생성물이라고 하게 되면 요 부분을 띡 잘라가지고 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반응 좌표는 요 R값, 두 수소 원자 사이의 거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반응 좌표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단순한 반응들만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 표면입니다. 이게 이제 쓰기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포텐셜 에너지 서페이스에서 PES라고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ES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수소 분자가 있고요. 얘가 양성자를 전달해주는 그런 반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수소 원자, 얘는 수소 분자입니다. 근데 이 수소 분자에 한 수소 원자를 건네줘서 짝꿍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실제 일어나는 반응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상의 반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좌표계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먼저 A와 B, 수소 원자 지금 A랑 B 사이의 거리를 하나를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랑 C 사이의 거리를 또 하나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좌표계를 잡은 다음에 바닥 상태의 포텐셜 에너지 표면을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등고선으로 표시를 하면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럭저럭 잘 그렸어요, 제가. 자, 이 부분이 지금 에너지가 낮은 부분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지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녹색으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자, 요 지점, 요 지금 낮은 지점이 의미하는 바는 AB의 거리는 짧고 BC의 거리는 깁니다. 즉, 이거는 A랑 B가 붙어 있고 C는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할 거고요. 여기 지점은 뭐에 해당할까요? BC의 거리는 가깝고 AB의 거리는 멀죠. 그러니까 얘는 이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즉 얘는 이게 반응물이고요. 요거는 이게 생성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교환 반응이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뭐 여러 가지 경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 가요. 왜냐면 높은 방향이거든요. 높고 높아졌다가 떡떡떡떡 떨어지는데
화학 반응은 이제 그렇게 일어나기보다는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경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높이로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높이가 제일 지금 낮습니다. 그 갈 수 있는 경로 중에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경로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고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을 텐데 다른 애들은 높은 데를 지나서 가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경로가 지금 요 가운데 요 경로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경로들을 취하지 않고 요 경로를 따라서 얘는 반응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얘가 이동해 가는 경로를 따라서 지금 제가 빨간색 등고선을 표시한 게 에너지잖아요. 이걸 그냥 우리가 펼쳐서 놓으면 자, 지금 저 노란색 선을 쭉 따라서 놓으면 그때 반응물 쭉 한번 올라갔다가 생성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자, 반응물, 생성물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전이 상태가 존재를 하는데 요게 이제 반응 좌표가 되는 겁니다. Y축은 에너지고요. 그러면 요 지금 TS라고 표시되어 있는 전이 상태는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죠? 여기 지점이죠. 얘가 이 경로상에선 가장 높은 지점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AB의 길이는 점점 줄어들고 BC의 길이는 서서히 증가를 하다가 요 지금 전이 상태를 통과하면서 AB가 서서히 감소하고 BC가 확 줄어드는 것을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점점 가까이 와서 요 세 개가 비슷하게 거리를 띄어져 있을 때 A가 B를 취하면서 C는 떨어져 나가는 그런 반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비슷하게 기체상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응 좌표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 좌표라는 것이 지금 이 경우에는 결국 이 경로를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가는 거고 어떤 하나의 변수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를 아시겠죠? 이거를 뭐 RAB라든가 RBC로 써도 되겠지만 그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이 경로를 따라서 여기가 시작 지점, 여기가 최종 지점을 그냥 쭉 펼쳐놓는 식으로 우리가 써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체상에서 진짜 포텐셜 에너지 표면을 얻을 수도 있고요. 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용액상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우리가 다루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포텐셜 에너지 표면을 가지고 반응을 설명하는 재미있는 예로 유기화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반응인 친핵성 치환 반응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핵성 치환 반응은 뭐냐면요. 이렇게 탄소가 있고요. 탄소 중에 이제 다른 색으로 표시할까요? X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친핵기라고 하는 친핵성을 띠는 그러니까 탄소를 좋아하는 녀석이 옵니다. 얘가 여기를 때려서 얘는 도망가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 친핵기가 붙고 이 X는 떨어져 나가는 그런 반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핵성 치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요. 한 가지는 SN2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SN2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중간에 어떤 놈이 형성이 되는 거냐면 자, X가 있고 얘가 이제 가까이 와요. 친핵기가. 가까이 와서 어떤 구조를 만드냐면 이런 구조를 만듭니다. X도 붙어 있고 친핵기도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듭니다. 이게 전이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중간 상태가 이런 전이 상태로 일어나는 게 SN2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SN1 메커니즘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거냐면 요 친핵기 없이 지가 혼자 떨어져 나가요. X가 혼자 떨어져 나가고 그냥 이런 식의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친핵기가 와서 달라붙으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생성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SN2에서는 X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 친핵기가 달려와서 두 개가 다 붙어있는 상태를 통과하게 되고요. 이렇게 SN1에서는
이탈기가 혼자 지 혼자 떨어져 나가고 남아있는 이 탄소에 친핵기가 와서 붙으면서 최종적인 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메커니즘인 게 보이시죠? 요거를 근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포텐셜 에너지 표면을 가지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반응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반응 좌표를 잡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이탈기와 탄소 사이의 거리, 그리고 여기는 친핵기와 탄소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지점에서는 자, 여기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써볼게요. 자, 반응이 어떤 식으로 된다고요? 색깔을 자, 이렇게 해서 친핵기가 있고 이탈기가 있고 친핵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친핵기가 붙고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죠. 자, 보세요. X랑 C가 가깝고 NU랑 C가 멀리 있는 상태가 곧 반응물일 겁니다. 여기쯤에 있겠죠. 이게 반응물. 생성물은 어떻게 되죠? NU랑 C가 가깝고 이탈기는 멀리 있죠. NU랑 C가 가깝고 이탈기가 멀리 있으니까 이게 생성물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경로를 따라서 반응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SN2냐 SN1이냐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좌표계 상에서 X와 C 사이의 거리 그리고 NU와 C 사이의 거리로 표현해 놓은 이 포텐셜 에너지 표면 상에서 어떤 경로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SN2냐 SN1이냐를 알 수가 있고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표면을 우리가 조사를 해본다면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먼저 SN1을 생각을 해볼까요? SN1은 뭐죠? 얘가 먼저 떨어져 나가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SN1이라면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먼저 쭉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X가 C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때 NU는 아직 멀리 있어요. 떨어져 나갔다가 X가 멀리 간 걸 보고 NU가 옵니다. 다가오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SN1을 따를 때의 포텐셜 에너지 표면이 되겠습니다. SN2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자, NU가 가까이 오면 X랑 C 사이의 결합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경우에는 좀 더 대각선에 가까운 이런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NU가 가까이 오면서 X가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그게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로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SN1이냐 SN2냐를 구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속도론적인 차이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그러면 반응 좌표는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만약에 SN1을 따른다고 하면 이 경로를 따라가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에너지를 그려주면 될 거고요. SN2를 따르면 이 경로를 따라가서 쭉쭉쭉쭉쭉쭉 에너지를 도시를 해주면 될 겁니다. 문제는 이제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들이 훨씬 더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반응 좌표를 잡는 것이 그 자체가 꽤나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생체 고분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단백질이다 보니까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단백질이 결부되는 반응 중에 단백질 접힘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화학 반응은 아닙니다. 얘는 그 공유결합이 생성되거나 파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지금 다룬 것 같이 반응의 일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펼쳐져 있는 상태와 그리고 접혀져 있는 상태, unfolded, folded 사이에 이런 반응을 우리가 이걸 이제 그냥 반응, 따옴표를 붙여서 반응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결국은 단백질들은요, 상온에서도 어떤 정해져 있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풀리게 되면 임의의 여러 가지 구조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상온에서는 항상 이런 구조, 접혀 있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 반응을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보면은 어떤 변수를 가지고서 반응 좌표로 삼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 좌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반응을 분석할 거냐, 포텐셜 에너지 표면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투사를 해서 볼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 단백질 접힘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내는 것이 뭐냐면요. 이 반응을 잘 보세요. 결국은 여기에 이 접혀있는 구조에 얼마만큼 가까우냐. 그러니까 얘들은 다 접혀있는 구조랑 다른 모양들이죠. 그러니까 요 접혀있는 구조랑 얼마만큼 가까운 구조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반응 좌표로 삼으면 포텐셜 에너지 표면이 굉장히 괜찮게 나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Q라고 부르고요. 얘가 접힌 구조와의 유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0에서 100%다 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Q에 대해서 Q를 좌표로 잡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Y축으로 잡아보면 구조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에너지 커브가 이렇게 Q가 별로 안 높은 상태에 이런 게 있다가 이렇게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 접힌 상태, 풀린 상태가 되고요. 여기가 접힌 상태가 된다. 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가 트랜지션 스테이트구나, 전이 상태구나 같은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안 생기고 예를 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중간에 중간체가 존재를 하는구나. 그리고 전이 상태가 두 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단백질의 경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이 분자들이 복잡해가지고 원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좌표계가 아주 명백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스마트하게 그런 좌표계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사용을 해서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좌표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PCA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용어를 그냥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PCA라고 하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 이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가장 많이 바뀌는 좌표들을 모아서 걔네들로 축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써서 이제 복잡한 분자 반응들도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표면을 연구를 해볼 수 있고 그걸로부터 전이 상태도 결정하고 전이 상태를 결정을 하게 되면 속도 상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으로 찾았다고 한다면 실험값과 비교를 또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로 오늘 수업은 마지막이고요. 오늘 수업이 마지막인 동시에 이번 학기 수업도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우리 이번 학기 이 고등물리화학 수업을 통해서 물리화학의 계략적인 내용들과 구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어디선가 또 뵐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학기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